나의 뇌에 전달이 되면은 1, 2등급의 사람으로 스타일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반드시 따라해라. 3단계 단순 공부법인데 이걸로 제가 수능에서 고득점이 나왔거든요. 원래는 되게 못했어요. 굉장히 단순한 방법인데 요거를 여러분이 겨울방학 때 하시면은 언제든지 해도 좋지만 2등급이 기본으로 깔리는 사람이 된다. 이걸 안 하면 절대로 4, 5등급에서 탈출이 안 된다. 3등급까지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 3개인데 3개를 요약을 해보면은 첫 번째가 관성 만들기야. 습관의 일종이지. 두 번째가 확대하고 그리고 분해하기야. 이게 진짜로 이해를 하는 과정이고 세 번째가 반복하기. 반복하기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최소한 2주에서 4주를 넘기지 마라. 총 반복을 5번 할 건데 관성 만들기는 3일이면 끝난다.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A. 관성 만들기. 습관을 만드는 건데 일단 시간은 대체적으로 30분에서 2시간 30분 정도를 소모해야 돼. 원래 이제 고3 이상들, 재수 이상들은 제가 2시간 30분을 권하는데 내가 그것도 하기 힘든 정도의 심리 상태거나 공부가 안 된다면 30분 혹은 1시간 이렇게 자기가 나름 만들어 보세요. 얘를 3일 동안 할 건데 이때 주의할 거. 이거 너무나 신성하고 중요한 그리고 어려운 절차야. 절대 이 관성을 만드는 행위 그리고 그 목적 이외에는 다른 걸 해서는 안 돼. 다른 걸 하면 반드시 실패. 그래서 오로지 이것만 하고 2시간 30분을 하루 요 행위를 한 다음에 무조건 나머지는 쉬는 거예요. 뭘 하느냐 이제 대충 아실 텐데 쓰기에 집중을 한다. 다른 생각, 잡념을 없애고 쓰기에 집중, 행위 자체에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잡념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공부에 관련된 행위를 한다는 거거든. 이럴 때 절대로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쓰기에 집중을 하시면서 계속 쓰는 거야. 텍스트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는데 뭐 처음 보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그걸 보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절대 하지 마. 그 재심은 가지고 그 욕심이야. 그러면 신성한 절차를 망치게 돼. 쓰기에 집중을 하고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은 긍정적이고 차분한 느낌으로 내가 막 조여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럴 때 이제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제 권하냐면은 구절 단위로 있잖아. 한 문장이 아니라 구절 단위로 살짝 외워서 옮겨 적는 방식. 너무 빡세게 외우지 말고 관성, 확대, 분해 여기까지만 한 구절이라고 하면은 이걸 살짝 외운 다음에 쓰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보고 쓰는 식으로 굉장히 가볍게 외우란 얘기야. 기억이 안 나면은 그냥 보고 베끼는 방식으로 써도 되는데 처음부터 보고 베끼지 말고 일단 시작할 때는 살짝 외워서 옮기는 게 좀 낫다. 이게 이제 성공을 하면은 즉시 공부 습관이 형성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근데 이거 안 하지. 이게 뭐냐면은 30분 이상, 2시간 반 이상 요거를 같은 행위만 집중한다면 사실 쓰는 행위 말고도 다른 어떤 행위에 특정 행위에 집중을 하잖아. 그럼 사람 뇌 속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발생을 해서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긍정적이 되고 마치 구름에 붕 뜬 듯한 느낌 들면서 집중력이 강해져. 그리고 그 다음 4일째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5시간 앉아있든 10시간 앉아있든 별로 꺼림칙하지 않고 최종 느낌이 이래야 돼.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딱 시작했는데 다시 일어나 보니까 3시간, 5시간 훌쩍 지나 있어야 돼. 3일 만에 이 관성이 이걸 반드시 지키면서 요 느낌을 자꾸 찾아가면은 다른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돼. 그럼 이게 생성이 된다. 그래서 일단 3일은 요걸로 약간 소비를 해야 돼. 근데 이럴 때 그 3일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이런 몸을 만들어 놓지 않고 관성을 만들어 놓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하잖아. 공부를 하잖아. 어차피 소용이 하나도 없어. 3일이 아까운 게 아니라 1년, 2년이 낭비가 될 거예요. 분명히. 3일을 그냥 이렇게 버리세요. 자, 그럼 두 번째. 확대하고 분해하기인데 공부가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이 이거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어떤 텍스트 문장 있잖아. 수학도 문장이고 영어도 문장이고 탐구도 문장이야. 그렇게 문장을 지나치게 거시적으로 보려고 해요. 사실은 욕심이지. 거시적으로 대충 이런 느낌이지 하고서 지나가면은 그게 이해되고 나의 것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동차가 있잖아. 선생님도 자동차를 타지만 자동차에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 겉으로 봐서 엔진 소금이 괜찮고 뭐 이 정도만 따지는 거야. 겉으로 때깔이 괜찮고 그런다고 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 같아. 절대로 안 돼. 얘를 박살을 내서 분해를 해서 확대를 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은 문장을 절대 거시적으로 퉁치고 지나가면 안 되고 반드시 미시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선생님이 확대라는 말을 썼는데 확대를 하려면 적은 양을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야. 한 문장이 있지 혹은 한 구절이 있잖아. 그걸 일단 받아서 그대로 써봐. 차분히 내가 요 문장만 이 한 문장만 오늘 조진다라는 심정, 그러니까 내가 이 자동차 하나만 조진다라는 심정, 자동차 하나의 한 부품만 조진다는 심정으로 얘를 쓴 다음에 굉장히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분석, 분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떤 느낌이 드냐? 이거 자체가 분해가 된다는 느낌이 들어. 여기서 이제 노베드의 특징은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해야 될 양이 너무 많잖아 하면서 진도 집착을 하느라고 이걸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분량을 파격적으로 줄여야 돼. 대체적으로 분량을 10분의 1 이하로 줄이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국어든 탐구든 수학이든 10분의 1로 줄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아예 단원 수 자체를 10단원 중에서 1단원만 하자라는 느낌으로, 난 겨울방학 때 한 단원만 할 거야 라는 느낌으로, 아니면은 문제 수를 단원별로 50문제가 있으면 난 5문제만 할 거야 라는 느낌으로, 아니면 각 대표 문제만 하고 나머지는 다 버릴 거야 라고 하는 느낌으로. 어차피 여러분 다른 문제들, 텍스트들, 문장들 다 소화 못 하거든. 이렇게 거시적으로 그냥 훑고 지나가는 방식으로는. 그래서 양을 줄여서 반드시 미시적으로 제대로 분해를 하고 넘어간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해도가 생기면서 이해도 자체가 다시 쾌감을 줘. 그리고 다시 공부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학습 동기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내가 더 잘하는 느낌이 들면서 점수도 올라가기 때문에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이거를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을 범위를 잡고 한 문장을 놓고 내가 그 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자라는 느낌. 그 한 문장도 제대로 이해하면은 제대로 이해하면 기분이 좋다. 잘한 것이다라는 느낌 갖고 그렇게 공부를 시작한다. 한 문장 쓰고 한 문장을 계속 깊게 이해를 하고 한 문장 쓰고 한 문장을 이해를 하고 이런 방식이어야 돼. 노베들은. 그 다음에 반복을 한다. 범위를 많이 줄여놨지. 그걸 반복을 하는데 최소한 5번 이상이야. 5번을 하라는 이유는 5번에서 어떤 특정한 효과가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이야. 물론 5번 이후에 더 반복을 하면 좋긴 한데 이 5번을 채우지 못하면 특정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방식대로 10분의 1 이하로 범위를 줄인 다음에 단원을 자르거나 문제수를 자르거나 대피문제만 한 다음에 총 5번을 공부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을 내가 쓰겠다는 느낌이야. 아까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라고 했지. 한 문장 쓰고 이해하고 가지. 그래서 1번 회독 때, 1번 공부 때는, 첫 번째 공부 때는 모든 것을 쓰겠다는 욕구로 한 줄 쓰고 이해하고, 한 줄 쓰고 이해하고를 아주 적은 양을 정성스럽게 해. 자, 그 다음에 그거 이제 하다 보면은 뭐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며칠 정도 걸린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다시 두 번째 공부에 들어가는데 똑같은 느낌이 들 거야. 내가 새로 보는 것 같네? 정상이야. 한 줄 쓰고 다시 한 줄씩 이해를 해. 와, 이렇게 새로 본 것 같지? 라는 느낌이 들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를 하는데 역시 똑같은 방법이야. 책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문장, 모든 공식들, 모든 그림들을 쓰는데 이때는 보긴 했는데? 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전히 기억이 완전히 나진 않아. 그러니까 이때도 한 줄씩 쓰면서 이해를 해. 근데 3회독 세 번째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느낌이 들어. 모든 것을 쓰겠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단어 단위 혹은 문장 단위로 요약이 되기 시작을 해. 이걸 여러분 쓰면서 공부하실 때 항상 주의할 점이 처음부터 내가 단어 단위로 요약을 하겠다는 욕심을 내면 결국 실패하게 되거든. 무조건 난 여기는 재심을 다 써서 읽어서 이해를 차분히 하겠다는 느낌으로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내가 요약을 하는 느낌이 생겨. 왜냐? 사실은 쓰지 않아도 쓴 것 같은 효과를 너무 오랫동안 쓰다 보면 느끼게 되거든.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계속 쓰게 되잖아. 어떤 문장이든. 그럼 사람의 뇌가 거기에 굉장히 적응이 돼서 내가 쓰지 않고도 뇌에다가 쓰는 것처럼 박아놓는 관성이 생겨.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머릿속에 사실은 박아놓지만 그걸 상징적으로 요약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 주의하는 거. 처음에는 모든 것을 쓰겠다는 욕구에서 시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눈으로 읽기만 해도 쓴 느낌이 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어 단위로 요약이 될 거야. 그건 3회독 이후에서 가능해. 근데 그래도 아직 기억이 확실히 나는 건 아니야. 다시 공부하는 느낌이 나. 대부분 여기 이하에서 수능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점수가 개판이야. 4회독부터 네 번째 공부도 달라. 갑자기 기억이 나.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잠도 넘기는데. 그리고 서로 개념들이 연결되면서 몰랐던 게 깨닫게 되고 더 깊은 이해가 느껴지게 되는 거야. 이때는 단순히 밑줄이나 동그라미, X 등등의 표시만 하더라도 공부가 확실히 돼. 하지만 여기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고 이해가 거칠게 되는 게 있고 새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있어. 4회독을 마친 다음에 5번째부터는 거의 기억이 나는 상태로 굉장히 속도가 빠른 상태로 밑줄, OX 표시 등등으로 공부를 해나갔다. 그러고 나면 상당히 확고한 자신의 지식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여러분의 역량이 상승을 해버려. 그래, 이런 느낌 받지 않았어? 애초에 여러분 4, 5등급인 학생들은 3등급까지 포함이야. 1, 2등급이란 애초에 뇌의 효율성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게 달라. 그 자신감 등등이 굉장히 다르단 말이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았어? 실제로 다른 종류일까? 사람은 다 똑같아. 단지 이것을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문제야. 이렇게 완전히 체화된 지식, 제대로 박살내면서 공부를 한 경험이 도파민을 동반하면서 나의 뇌에 전달이 되면은 갑자기 난 4, 5등급의 사람에서 1, 2등급의 사람으로 스타일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반드시 따라 해라. 어떤 과목이든 상관없지만. 대신에 이제 마지막에 반복할 때는 그 반복 5회독까지 5번 공부할 때까지의 총 길이가 2주에서 4주를 넘어가면 안 돼. 2주면 좋지만 정하되면 4주 이내에 끝내야 돼.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효과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